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시모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 돼주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과 따로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하길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만삭이라 몸도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남편까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고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주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그때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굳게 닫혀있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몰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데?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요즘 들어 당신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임신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당신 몸 상태 좀 살펴봐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겠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니까 더욱더 민감해진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래? 그게 아니라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야 납득을 하던 상황을 해결하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길래 팔을 붙잡은 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화를 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새벽 시간에 남편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자 보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시모가 통화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려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한 뒤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모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시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아들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뜻이겠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편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내가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해줬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너를 향한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는데 앞으로 뭘 보고 살아가겠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본인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뿐이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 몫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세 마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이랑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 좀 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근본부터 다 달라졌을 텐데. 저 아이는 결국 자기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내 아들과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를 먼저 원망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도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너랑 살면 자기 인생도 빛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집안의 재산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뜯어 말리시던 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에서 내친다고 하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냐고요? 있지, 왜 없겠어? 네가 사자 들어간 며느리면 저를 해서라도 데려갔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푼돈 벌고 있던 네가 그런 반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냥 너도 속 시원하게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심적으로도 편할 테니 말 나온 김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끔 부추겼던 것 같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집을 판단한다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모가 남편한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너무 났었어요. 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미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답을 듣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정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더는 시모와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다음 주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댁에 와야 할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점심 전에 무조건 다시 오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내 큰아들이 그동안 마흔이 다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다. 내 큰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지 뭐냐?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보고 다음 주 주말에 오라고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텐데 알아서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다. 설마 내 아들과 소송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속 편하게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나 엿먹으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머님 댁에 다시 오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그냥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송을 가더라도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와의 신경전을 끝낸 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부턴 각방을 쓰게 됐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였고 남편은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였죠. 저만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게 되니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앞으로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좀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왜 나랑 이혼을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거 아냐? 그냥 어머님이 시켜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과 그만하고 싶어졌어. 우리 형은 잘난 것도 없고 정작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 당신도 임신하기 전에는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누구는 변호사로 매달 큰 돈을 받는데 누구는 200원절이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닌 듯 싶더라.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과 이혼하면 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당신과의 삶이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래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말을 꺼내면 당신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당신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해주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형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빛을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만 밀려온다고 하더라. 선택이 잘 됐던 못 됐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어차피 내 삶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부이고 더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너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떠나겠다는 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가 나랑 이혼하고 사짜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주버님이 너보다 직업도 안 좋은데 왜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선택하려 했을까?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겠지. 아주버님은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전화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산부인과에는 다녀왔는지 걱정해 주던데, 너는 정작 내가 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을 듣게 돼서 더는 미련도 없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보채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조건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를 버린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항상 한결같았던 남편은 저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고 남편의 손을 잡은 저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5년간 함께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함께 살면서 쌓여왔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며칠 뒤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가면서 할 말이 있으니 일단 타라며 차 문을 열어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삭의 몸으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향해 가던 도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꺼낸 한마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장 법원으로 가라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집 앞으로 온 거였어? 할 말이 있다는 게 지금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야? 어쩜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기적이야? 내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온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분을 왜 봐야 하냐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역할은 끝까지 하고 가라시잖아.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원래 주말에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 어떻게 해? 당신 점심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법원으로 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보세요? 엄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는데 법원으로 당장 가자고 하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형이랑 엄마는 벌써 도착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봬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먼저 끊을게요.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지? 자, 여기서 내려.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내리라고. 나는 내 일정 끝내고 법원 가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지? 왜? 당황스러워? 그럼 결정하던가. 나랑 가던지 아니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던지. 음식점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 딱 감고 자리만 채워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지금 임신한 나보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이 그냥 나 버리고 오라고 했나 본데 이럴 거면 각자 따로 갔으면 됐잖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가기 싫다며. 나 시간 없거든.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법원에서 보던지. 마음 바뀌면 여기로 알아서 오든지 해.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화를 냈어요.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창문으로 음식점 명함을 던졌어요. 그리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저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워 최대한 갓길에 몸을 붙인 뒤 나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만삭이라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한 여성분은 제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여성분께 감사하다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에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의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저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남편과 시모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오길래 예약된 시모의 이름을 얘기하자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저를 태워줬던 여성분도 저와 같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을 말리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져 순간 종업원이 물병과 컵을 들고 오길래 제가 대신 건네받아 찬물을 들이켰어요.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갈 거냐는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물컵이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의 옷 쪽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황을 했던 저는 여성분의 옷에 튄 물을 순간적으로 인부복인 제 옷소매로 닦아 주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된 시모는 여성분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어디서 걸레짝을 들이대냐며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런 저를 보면서 꺼낸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적이었네요. 얘가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지능이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까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오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니까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지금 제 머리채 잡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어요? 너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니? 할 도리는 끝내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야 되겠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원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낸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자리인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어차피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죠? 상관없다뇨.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미래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상관이 있죠. 이런 깡패 유전자에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중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요. 문옥 씨, 방금 일은 사고라고. 우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재수 씨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수 씨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대로 문옥 씨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그런데 나랑 행선지가 같길래 설마 했는데 당신 집안 식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여성분은 제 손에 쥐고 있던 식당 명함을 시모의 얼굴에 휙 던진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고속도로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게 너무 화가 나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제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 열받아 물컵의 물을 시모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시모를 따라온 이유가 아주버님 결혼이 무산이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였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인 뒤 아주버님과 변호사 여성분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사가 되면 다시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여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곧 며칠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들어 진통이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지방과 하루빨리 해결돼서 2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변호사인 여성분은 저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되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최대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바탕 시모집을 뒤엎고 난리친 모양이에요. 결혼 무산된 게 다 시모 책임이라며 시모와 남편에게 모욕까지 행사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갔다 온 거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겉으론 자상하고 인자해 보였는데 확실히 깡패 유전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의 결혼이 무산돼서 안타깝지만 집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여성분께는 잘된 일일지 모르겠어요. 비록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저런 집안과 살 바에는 아빠가 없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개월 차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시모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새롭게 바뀐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갑자기 양손에 큰 짐가방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잠에서 깬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하길 원한다고 남편에게 짐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뒤 어색한 분위기와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먼저 여쭤보게 되었고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왔으면 그에 따른 법도를 배워야 한다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었죠. 제 의견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우라면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며 저녁거리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모가 먼저 방문을 나서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식재료 배달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시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쉴 새 없이 식재료가 들어왔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될 거라면서 저에게 현관문 앞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주방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 어리바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신 시모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고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정신 안 차릴래? 귀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행동이 금뜬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 몰라? 엄마, 갑자기 아침부터 오셔서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식재료는 또 뭐고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작정 짐 싸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막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거라. 뭐하고 있어? 퍼뜩 움직여.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려 들게 되었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데 그게 음식 만드는 거와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기억 안 나니? 워낙 긴장해서 까먹었나 본데. 너 위로 첫째, 둘째 며느리도 나한테 전부 음식 배웠다. 전에 알고 있던 음식들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조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거다. 설 전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전부 배웠을 텐데 걔들이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짐 싸서 오게 된 거다.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아니?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게 될 텐데 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니? 최대한 짧은 기간에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고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에 익혀두고 까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번 명절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 되면 안 되잖아. 막내 며느리가 한 음식이 형편이 없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고생하게 생겼다는
그런 신경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눈물 쏙 빠지게 배웠어. 너는 그래도 막내 며느리니까 그나마 좋게 봐주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모처럼 저희 둘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전부 다 망쳤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그만 댁으로 들어가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저희 둘 사이에 안 좋은 감정만 싹트게 된다고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지금은 형수님들이 엄마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집안에 법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전부 엄마가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어느 정도 굴곡이 있어야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지. 엄마가 정해두신 틀에 박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신 김에 식사나 같이 하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엄마는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 네가 설치고 그래?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놔야 앞으로가 편해지는 거라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는 그만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 성격 아직까지 파악 못했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 몰라? 이미 상황은 저질러졌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너는 칼질을 어떻게 배운 거야? 누가 야채를 이렇게 썰라고 했어? 내가 방금도 보여줬잖아. 며칠 만에 칼질이 좋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칼질을 해야 나중에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기초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쉬지 않고 연습하도록 해라. 시모는 저에게 더욱더 강하게 일을 시켰고 그렇게 시모에게 한참 동안 시달린 저는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여있는 음식들은 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옆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남편 보고 잠깐 나와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남편은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시모의 행동에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화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이 많은 걸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엄마, 그냥 짐이나 챙겨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불편하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저녁이니까 차도 안 막히고 후딱 다녀올 수 있잖아. 아까도 설명했는데 왜 자꾸 입 아프게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나도 힘드니까 서둘러 갔다 오도록 하자. 예, 너는 나 없는 동안 내가 앞으로 지내야 되는 작은 방 좀 정리 좀 제대로 해놓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여기 있는 쇼핑백 전부 차에다 싣고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깊은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음식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니 최대한 조심해서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될 거다. 엄마 입 아프게 하지 말고 서둘러 후딱 다녀오자. 시모는 아침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꺼내서 쇼핑백에 한가득 담으셨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화만 삭히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섰고, 시모는 금방 다녀온다며 집 정리 좀 잘하고 있으라는 한마디 하신 뒤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시댁으로 향했고,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침대에 누워 잠깐 동안 힘든 몸을 회복시킨 뒤 집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시모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결국 한마디 듣게 되었죠. 너, 내가 나간 뒤로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퍼즐로 차고 있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 없는 동안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 그게 있잖아요. 온몸이 쑤셔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그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서둘러서 집안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 쉬세요. 평소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후딱 해치워라. 아유, 그냥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설거지야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뭘 하시려고 다시 오시겠다고 고집 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일 잠깐 어딜 다녀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늘은 그만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어요. 어디 갈 생각은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이 계속 고집 부리면 그만큼 나는 이 집에 더 오래 머물 생각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내일 저희랑 같이 바람 쐬러 잠깐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너는 참 삶이 한가해서 좋겠다.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려고 온 건데 내 앞에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라. 내일 할 일이 많다.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시모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 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은 시모의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설거지를 모두 끝낸 뒤 집 정리를 대충 하고 방으로 들어가 겨우 쉴 수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꺾을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첫째,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했을 때 똑같이 했었다며 저한테까지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시모와 피해갈 수 없다면 차라리 부딪히고 최대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해. 시모가 시키는 건 하루라도 빨리 배운 뒤 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시모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상처되는 말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도 적응이 되었는지 시모가 눈빛만 보내셔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 상당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었고 시모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땅을 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생활을 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에 가족 전체가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집들이를 한 적이 없어서 시모의 부름에 첫째, 둘째 형님 내외와 시부까지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만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잠깐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셔서 가끔씩 반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집들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음식들을 가지고 오셨다며 잠깐 내려와서 받아가라고 하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서둘러 밖에서 기다리시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급한 업무 중이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양손 가득 많은 음식들을 무리하게 준비해 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감사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는데 저에게 음식을 건네주신 엄마 손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물을 써시다가 칼이 묻어졌는지 손을 베었다며 아무렇지도 않다고 손을 감추셨지만 상처가 심해 보여 엄마를 모시고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사서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 드렸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아빠가 기다린다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술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보며 웃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잠시 다녀가셨다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는 제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을 빼서 살펴보셨고 후시딘과 반창고를 왜 샀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엄마 손가락이 다쳐서 치료해 드렸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반대쪽 뺨이 얼얼할 정도로 시모의 손이 제 얼굴로 향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시모에게 뺨을 2대나 허용하게 되었고 시끌벅적하던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 또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카드를 사용하는 거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일까지 그만둬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로 사돈한테 후시딘을 사줘? 어머님, 이 카드는요,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건 좀 더 괜찮은 조건이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얼굴에 손을 올리신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카드는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요. 저희 엄마도 제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저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당장 사과하시라니까요.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허락 없이 네가 임의대로 카드를 사용한 건 맞잖아.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들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더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너 오늘 나한테 좀 맞자. 어머님, 오늘 많이 취하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서둘러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째 동서, 오늘 집들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상 좀 치워주고 있어.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성격 못 버린 거야? 당신만 없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돈댁이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서 그동안 가르치느라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아? 다 큰애들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초장부터 막내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대수랑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어? 아휴,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분 좋게 와서 다 망쳐버렸네. 시모는 시부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시모를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자 아주머님들은 시모를 방으로 강제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형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한번 안 좋아진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야근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는 일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갑자기 잡히게 된 야근을 빼지 못했었고 집들이 하는 날 남편이 옆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들어오자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폭풍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형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문을 막고 있던 아주버님한테 다가가더니 비켜달라고 얘기하자 아주버님은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문 앞에서 비켜주었고 문을 열라고 두드리던 시모가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당장 뺏어라. 돈 쓰는 씀씀이가 조만간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데려와도 저딴 여자를 색시감으로 데려온 거니? 쟤는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는 애라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여자를 다시 고르는 게 어떻겠니? 너 엄마 말 안 들었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 제발 정도껏 하세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알아요? 이 사람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 뭐라고요? 동서, 그 말이 사실이야? 그래서 아까부터 배를 만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보고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니? 당장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못했는데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래도 저 딴에는 최대한 잘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 카드로 저희 엄마 7,000원짜리 약 좀 사드린 게 그게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오늘 집들이 한다는 말 들으시고 저희 엄마가 저 음식을 양손 가득 싸가지고 오셨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음식 식을까봐 엄마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시고 이 늦은 시간에 들고 오셨다고요. 그럼 딸인 제가 후지진이랑 반창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카드는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데 쓰는 카드고요.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듣지도 않으시고 무턱대고 손부터 올리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은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엄마가 싸주신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는 형편이 없다면서 반찬통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시모는 해선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사인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들어 확인을 하시더니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셨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 얼굴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들고 계신 서류를 다시 남편의 얼굴에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신체 포기 각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 집안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었고 서류에는 시모의 사인과 지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모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이유를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더 이상 시모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식과의 혈연을 끊겠다면서 사채업자가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앞으로의 안전까지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서 다시 확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2억씩이나 사채를 끌어쓴 거야?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진다는 거 몰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이 돈 어디에다 썼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얘기해야 될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 나는 말 못해. 내 개인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쉬어야 되겠어.
엄마가 말을 안 하실 것 같아. 저를 찾아온 사채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끌어다 쓴 돈이 다른 남자한테 들어갔다던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 옆에 있는 이 남자, 나이 먹은 사람들 살살 꼬드겨서 등쳐먹는 동네에서 유명한 채비래요. 지금 저 사람 찾고 있는데 벌써 눈치챘는지 몸을 숨기고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질 거라고요.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는 그제서야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며 저에게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님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시부는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시모와 이혼을 선택했고, 아주버님들 또한 그날 이후 시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없었어요. 임신한 제 몸에 손을 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전부 알게 되셨고,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경찰분들이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이 될 수 있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시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저희 부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또한 가식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단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입니다. 시모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겠죠. 이자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올까봐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고 남편은 시모가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 봉쇄를 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제 인생이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번에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공항까지 도착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고 말았어요. 결혼 5년 차였던 저희 부부는 매년 양가 부모님 여행을 계획해 드렸었어요. 선물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년간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되면서 여행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자 시댁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돈 모아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서운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시던 여행을 못 가시고 국내에서만 맴돌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모의 불만이 남편도 많이 버거웠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와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선물 같은 걸 주는 것보단 차라리 그 돈 모아서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만큼 제약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시모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행 다녀봤자 전부 다 똑같아서 시간만 아깝지.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갈 수 있는 거니? 엄마, 좀 기다려보세요. 계속 재촉하셔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패키지 상품은 뭐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전부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서두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2년 넘게 기다렸잖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재촉하는 거지.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국내에만 박혀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떠날 수 있게 해줘라. 일단 떠나기만 하면 되니까 대충 있는 상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와 있는 상품으로 결정하라니까. 나는 이미 짐 다 싸놓고 떠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굼떠서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맨날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두 발 뻗고 쉬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 힘들게 알아보고 있는데 고생하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분명 어제도 전화통화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러실수록 시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 이제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한 상태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보채기만 하시면 좋은 마음으로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 계세요.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릴 테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여행 한번 보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그냥 대충 결제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나도 웬만하면 억지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오늘 내 두 눈으로 상품 결제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마. 옆집, 윗집, 아랫집 여기저기에서 며칠 전부터 여행 간다더니 벌써 다 떠나서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 줄 알아?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을 네가 아냔 말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그럼 그냥 아무거나 결제해서 대충 보내드려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구성해서 여행 가시는 거 고생하시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알아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세요? 엄마가 이럴수록 전부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그냥 처음부터 보내주기 싫다고 하지 그랬어.
여행 보내주겠다고 쓸데없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지? 어머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댁에 가셔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 이런 기분으로 여행 가봤자 뭐 하겠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네. 내가 2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보나 봐라.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여행을 많이 가시다 보니까 시모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가고 싶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저희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죠. 시모에게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 매일같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아무데나 보내드리자며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남편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 보내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이왕 가시는 거 최대한 고생 안 하시고 2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셨으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라고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 했었는데 시모는 그런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기 싫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날 남편과 저녁을 먹은 뒤 집안 정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괜찮은 패키지 상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한참의 고민 끝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구성 상품도 좋은 것 같아 다음날 여행사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 다음 여행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시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상품이 남편한테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이 같은 여행을 떠나는 건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죠. 그쪽 여행사가 그래도 친절하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남편은 다른 상품은 있는지 상담을 이어나갔고 가격은 비슷한데 시부모님과의 일정은 전혀 겹치지 않는 여행 상품을 소개해줘서 남편은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저희 부모님도 보내드려야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출발은 하지만 여행 상품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에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신경 써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들떠 계셨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희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사건이 시작이 된 건 시모가 주말에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면서 그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밥 한 끼 해주시려는 것 같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들떠 계셨고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동안 여행 상품 알아봐 주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한테 불만을 털어놨겠니? 내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나한테 자랑하듯 사진 찍어 보냈는데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던지 혈압 올라 쓰러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 더 재촉했던 것도 있다. 그런데 사돈댁 분들은 여행 안 가신다니? 이번만큼은 사돈댁도 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너희들이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만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우리가 먼저 가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급한 사람이 먼저 떠나는 건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잖아도 이번 여행 장인 장모님도 같이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상품이 달라서 같이 겹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코스가 전혀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번에 사돈분들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됐다고? 코스가 달라도 오다 가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껄끄러운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 엄마 아빠만 보내드리면 장인 장모님께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상품 구성도 괜찮기도 해서 이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저희 집만 신경을 쓰는 것도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해야 제 속이 편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사돈댁 여행 일정이랑 내가 떠나는 일정이 다르다면 다른 것들도 분명 변경이 있었을 텐데 비교 좀 해보게 계획표 좀 확인해 보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고 말한 건데 사돈댁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너희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했으면서 그냥 꽁으로 가는 건 너무하잖아. 저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장인 장모님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것 뿐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는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여행 스케줄을 보여드렸어요. 시모는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시부와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흥분을 하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한식인데 사돈댁은 왜 양식인 거야? 어떻게 같은 가격인데 질적으로 너무 차별이 심하잖아. 너는 엄마가 여기까지 가서 한식을 먹고 싶겠니? 다 결제 가격 안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냥 좀 다녀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는 다른 쪽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가시게 될 일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일정 중에 한 끼만 한식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관광 지역에 가는 것도 엄마 쪽이 몇 군데 더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엄마 일정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바꾸면 되겠어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사돈댁 여행 상품은 취소해라. 이것저것 비교가 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다음에 가시라고 말씀드려. 어머님, 이 상품이 이번에 특가로 나온 거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행 일정은
어머님이 가시게 될 여행 구성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알아보고 결정한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여행 계획을 세울 테니 이왕 떠나시는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즐거움의 반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건데 우리 쪽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 혹시 음식만 바꿀 수는 없는 거니? 사돈 댁 음식들은 구성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쪽 여행 상품은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돈을 좀 더 얹어주면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거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유여행도 아니고 단체로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 게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든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경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휴, 이제 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고생해서 알아본 건 생각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여행 계획에 좋은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으시려는 모습에 지쳐버렸고 실망한 나머지 한 상 차려진 음식에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많이 서운했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 또한 남편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만을 가지시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셨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한테 일절 연락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건데 배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2년 만에 떠나시는 여행이라서 그런지 저와 남편도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공항에 먼저 도착한 시부모님은 밝은 얼굴이 아닌 그늘진 얼굴로 저희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도착을 하셔서 제가 비행기 티켓 끊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이 모두 마주보게 됐는데 어색한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침묵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고 그 말을 받아친 엄마의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은 공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부인은 좋으시겠어요? 내 아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시잖아요. 다행히 저희끼리 마주칠 일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돈과 얼굴 마주하면서 여행 떠날 기분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알아서 시간 되면 보내줄 건데 꼭 그렇게 상처를 주셔야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타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들 키우는 걸 뭘 바라시고 키우신 거예요? 애들이 잘 되길 바라야지. 억지로 밀어붙여서 여행을 떠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워준 보답을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아들 돈으로 왕복 티켓 300만 원짜리 끊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했더니만 안사돈께서 눈치가 없으시구만. 염치 없이 여행 떠나시는 거면 표정 관리라도 잘 하시던가.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정말 여행하는 당일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용해 드릴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지금 참아야 될 것 같아? 방금 하시는 말 들었지? 당신 돈으로 왕복 티켓 끊었다고 우리 부모님 염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그냥 이제 솔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도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해? 내가 얘기할까?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3년째 날백수인 어머님 아들을 제가 먹여 살렸다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 자체도 안 보고 겨우 설득시켜 면접 보게 해서 취업시키면 며칠 있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상의도 없이 퇴사해버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한 지 벌써 3년째라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을 믿고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였는데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과 아주 똑 닮았네요. 저는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요. 3년째 날백수 아들 둔 어머님 염치나 챙기세요. 그 왕복 티켓 돌려주세요. 어머님은 여행 가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들고 계셨던 비행기 티켓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백수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시부모님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지만 모든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저도 부유한 편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두 발로 뛴 만큼의 성과를 받는 직업인지라 프리랜서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쉬고 있어도 면접이 없는 날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아무리 백수라도 집안에만 있으면 금방 늘어지고 일하기도 싫어할 것 같아 그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긴장을 가지게 해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의욕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양가 부모님께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지만 공항에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막말은 결국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곧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을 비행기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여보세요? 네, 죄송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하나 취소하려고요. 당일 취소라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취소해 주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힘들게 여행 상품 결정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폭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막지 그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잖아. 우리 부모님 보고 염치가 없대.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어쩌겠어. 해외여행은 앞으로 꿈도 못 꾸시는 거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일도 안 하는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의 삶에 적응을 했는지 일을 할 생각보단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밥이나 축내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잖아. 내가 화장품 하나 팔려면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 당신은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봐왔으면서 어떻게 3년이 넘게 백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더는 안 돼. 우리 당분간 별거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전부 제 돈으로 나가고 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결제해주는 척 했던 것도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 좀 올라가라고 옳은 척 해줬던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고요? 이 사람과 별거하는 동안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아마 이혼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삶을 원한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백수 아들 끼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속 터져서 혈압 올라 쓰러지실걸요?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셨다고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 부리셨죠? 저는 거기에 더해 3년간 백수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 문인혁까지 더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론 모든 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려고 많이 들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째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전부 물거품이 되어 버렸네요. 그럼 저는 또 일을 하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백수 아들 챙겨주세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이혼 서류 따로 보내줄 테니 법원에서 보자. 그동안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도 믿고 기다려주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죠. 그것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까지 더 얹어서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남편과 저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알아본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자리로 돌아올 게 뻔하겠죠. 거기에다가 시모까지 거들 테니 그만 정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결제했는데 안 가시면 그 돈이 아까워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드린 다음 여행을 떠나신 만큼 그곳에선 최대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제 결정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의욕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과 남편이 몇 번 왔었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또 설득시키려 들 테고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제 인생을 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